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당 첫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반쪽을 채우기 위해 지방선거에 압승이 필요하다며 여당 도지사 후보인 허양진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 출신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인물이 제주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고 그리고 정부에서 제주도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여당 한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 을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를 3번이나 옮긴 인물을 공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국회의원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당 대표가 됐다면서 4번 낙선한 부상일 후보는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분양 전환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성거군의 사마 부영아파트 임차 주민들을 만나 중앙당과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례가 다만 이 사마 부영 아파트만의 사례는 아닐 것이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까지 조합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주시 동문시장 상인들을 만나 표심을 공략한 이준석 대표는 도지사 선거 판세에 대해 대선 지지율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허양진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인천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연설에서 진짜 도둑이 누군지 털어보자며 오등봉과 대장동 등을 합쳐 특검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제주 MBC는 제주 일보와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와 함께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지지도에 대해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48.7%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26.5%보다 22.2%포인트 높았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오영훈 54.9%, 허양진 31%였습니다. 녹색당 부순정 0.9%, 무소속 박찬식 4.5%였고 태도 유보층은 19.5%였습니다. 제주도지사 당선 가능성은 오영훈 58.6%로 허양진 19.2%보다 3배 높았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오영훈 62.4%, 허양진 21.2%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3.7%였고 바꿀 수도 있다는 15.6%였습니다. 오영훈 후보 지지층은 83.3%가, 허양진 후보 지지층은 85.8%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는 김광수 전 교육위원 28.9%, 이성문 현 교육감 32.7%로 오차범위 아니었고 태도 유보층은 38.4%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김광수 34.4%, 이성문 35.3%로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지난번 조사와 비교하면 김광수 후보는 0.9%포인트 올랐고 이성문 후보는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교육감 당선 가능성은 김광수 25%, 이성문 37.5%였고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김광수 29%,
이성문 41.7%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2.7%였고 바꿀 수도 있다는 16.4%였습니다. 김광수 후보 지지층은 85%가, 이성문 후보 지지층은 80.6%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소속 정당은 중요하지 않다 40.6%로 가장 높았고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은 20% 후반대로 비슷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3.1%, 부정평가 36.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9%, 국민의힘 34.5%, 정의당 4.9%, 기본소득당 0.1%, 녹색당 1.4%, 진보당 1.1%였고 태도 유보층은 19.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사 4군데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도 조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38.2%,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31.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7.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김한규 42.3, 부상일 36.3, 김우남 9%였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제주시 동지역과 3, 40대에서, 부상일 후보는 읍면 지역과 6, 70대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한규 35.2, 부상일 27.8, 김우남 7.1%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김한규 37.4, 부상일 33.6, 김우남 7.5%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9.4%였고 바꿀 수도 있다는 20.6%였습니다. 김한규 후보 지지층은 77.2%, 부상일 후보 지지층은 83.1%, 김우남 후보 지지층은 74.8%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소속 정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고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은 20% 후반대로 비슷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 32.6%, 정의당 5%, 기본소득당 0.6%, 녹색당은 2.5%, 진보당 0.9%였고 태도 유보층은 17.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는 긍정평가가 34.5%, 부정평가가 39.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의 인구 증가 등으로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상황은 더 심각해서 학부모들이 오는 6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특수학급 수업이 한창인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빵을 굽는 기술을 익히는 등 다양한 직업교육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정원 7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읍면 지역에서 매일 왕복 2시간씩 통학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등교를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버스를 타면 50분에서 1시간이 걸리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가 애월 고등학교에는 없어요. 제주 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138개. 이 가운데 30%는 법정 정원을 넘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고
특히 동지역 학교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보니 장애 학생은 사는 곳을 옮기는 등 사정이 생겨도 전학마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뚜렷한 대안 없이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장애 학생 학부모 조사에서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학급 신설과 부족한 교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대학의 관련 학과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특수교사를 뽑을 때 항상 타 지역에서 교사를 수급하기 때문에 교사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특수학급이 유지되기 힘들어서 제주도 내에서 특수교사가 양성된다면 좀 더 우리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주도교육청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시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5학급 정도를 이제 신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지난달에 이제 그 도내에 특수교사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특수교육과가 설립되면 어떨까. 장애 학생 부모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돼가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낮엔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고기압이 지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고 농작물 피해 없도록 수분 공급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정도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이 12도로 가장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5도로 가장 높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과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동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 23도를 보이겠고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57분쯤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행정 절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재미섬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 아트플랫폼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재미섬 건물 매입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며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JJ 한라는 세인트포 골프장과 콘도 건물, 사업부지 일부를 1,800억 원대에 자신이 세운 합작 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토지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해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농산물 건조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보리와 건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혼자 사는 장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 시내 장애 여성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집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로 응급 호출한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제주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도의 자치사무 위탁 등 특례를 부여해 제주와 버금가는 자치권을 인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 5대 메가시티와 별개로 2개 또는 3개 특별자치도 설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방선거 이후 관련 입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택배노조와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도의회에서 제주 지역 택배 도선료 현실화와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 4개 공동정책 과제를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 지역 택배비 인하를 위한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과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택배 현장의 법률 준수 실태 점검, 생활물류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 워케이션과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워케이션 참가자 750명을 모집하고 제주관광공사는 마을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매각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배터리 한 팩의 10년 사용 후 판매 가격을 잔존 수명에 따라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95대 분량의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를 공공 분야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